네.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정보의 수집 들어왔죠. 직업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어디서 과연 우리가 이 직업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뭐냐면 이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곳이에요. 한국 직업 사전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직업에 표준화되어 있는 뭐 기초적인 직업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일종의 사전과 같은 곳인데, 국내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980 년대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어요. 추후에 사실 직업 상담사로 활동하실 때 내가 뭐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직업 정보를 봐야 된다.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찾아봐야 돼요? 이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당연히 이 한국 직업 사전부터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직업 탐색을 해보고자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고요. 이제 제2절 한국 직업사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우리나라 직업의 총람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전과도 같이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한 1만 개가 넘는 직업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 정보의 수집 원천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기능을 하겠죠. 어쨌든 한번 읽어보면 한국 직업사전은 우리나라 직업 총람으로 체계적 직무 분석을 거친 직업별 수행 직무와 각종 부가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마지막, 수록된 정보는 전국적인 사업체에서 유사한 직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분석 연구 결과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직무 분석 파트에서도 봤죠. 직무라는 것은 어떤 회사마다 정의하기 나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좀 커다랗게 묶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아주 세밀하게 묶을 수도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한국 직업사전에 존재하는 직업 정보의 직무들이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표준적인 것들이고, 요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한다라고 보는 거죠.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거 틀린 지문이죠. 그죠? 됐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러면 도대체 한국 직업사전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처음 나오는 건 수행 직무예요, 수행 직무. 예를 들어 우리 직업 상담사 기준으로 수행 직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곳에 당연히 직업 상담사에 대한 그 내용도 수록이 되어 있겠죠. 수록이 되어 있고, 직업 상담사 기준으로 수행 직무 하는 일이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직업의 종류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취업 기회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구직자와 면담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흥미, 능력, 뭐 성격 등을 조사한다 등등등등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는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한국 직업사전의 메인 요소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가 직업 정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이렇고 하는 이 직업에서 부가적인 직업 정보는 이렇다인데, 이 부가적인 직업 정보에는 교육 수준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지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 부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부가 직업 정보예요. 부가 직업 정보. 부가 직업 정보는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필기와 실기에 굉장히 두루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는. 첫 번째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정규 교육이 나옵니다. 정규 교육. 정규 교육은 읽어보면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업 상담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4년 초과 16년 이하 대졸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대졸 정도. 그리고 우리 이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이런 것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평균선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정도가 확고한 기준이야, 이 정도 확고한 기준이야,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 일반적으로 이 직업을 하려면 이 정도 교육 수준이어야 해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균치를 다 내서 직업 상담사를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학력 조사를 해서 평균적인 학력을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균 학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을 보면 1 부터 6 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1 수준, 가장 낮은 수준인데 초등학교 6년 다니죠. 초졸이면 6 년. 그다음에 2 수준은 뭐예요? 중졸이니까 초등학교 6 학년 플러스 중학교 3 학년, 6 년에서 9 년. 그다음에 3 수준은 뭐예요? 3 수준? 초등학교 6 년, 그다음에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까지 하면은 한 9 년, 12년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요. 사수준 전문대졸,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2 하면 전문대졸. 그죠? 그다음에 거기 고등학교에다 플러스 4 정도 하면은 대졸 수준 5 수준. 그다음에 대학원 2년 더하면 6 수준.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학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노멀한 정보들이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실기에는 안 나올 거고 필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요렇게 수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깐요. 그다음에요. 양가로 2번 숙련 기간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기간 정도를 숙련 기간이라고 의미하는데, 그다음에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교육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그다음에 훈련 기간 뭐 수습, 사내 교육, 현장 훈련 등이 포함되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뒤에 고용관계법규 가서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인 수준까지는 오케이. 평균적인 수준까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균적인 수준까지를 하는데 숙련도를 익히는 데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인데, 여기보다 더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향상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을 향상훈련이라고 해요. 향상훈련. 향상훈련 기간, 숙련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 중요해요. 보시면 해당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 훈련 기간은 숙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제 그러면 숙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너무 많아요. 1 부터 9 수준까지 있는데 우리는 한 2 가지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4 수준이랑 5 수준, 필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4 수준은 얼마예요? 4 수준 3 개월에서 6 개월, 5 수준 6 개월에서 1 년.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7 수준 정도 요구해요. 7 수준. 2년 초과 4년 이하. 요 정도를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숙련 기간이 한 2 년에서 4년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건 4 수준, 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 위에서 정규 교육이란 걸 봤죠. 정규 교육. 거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정규 교육의 4 수준 굉장히 길어요. 막 10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숙련 기간에서 4 수준이 으로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4 수준은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위에 정규 교육과 성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직무 기능이에요. 직무 기능. 직무 기능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내용도 많고요.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보면 직무 기능, 세 번째 직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특성을 얘기해요. 자료, 사람, 사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한번 봤어요? 어디서 한번 봤는지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 직무 분석에서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란 걸 봤어요. 과제 중심 직무 분석. 그 안에서 뭐 기능적 직무 분석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파트를 보면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성을 위주로 직무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심 직무 분석에서는 뭐다?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이제 관련성을 위주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여기서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직업이 과연 자료와 사람과 사물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한번 보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특히 실기 시험에서도 좀 나오는 편이어서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자료, 사람, 사물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기능 세 가지 자료, 사람, 사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쓰고 간단하게 약술하라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가 뭔지, 그다음에 사람이 뭔지, 그다음에 사물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보면 두루두루 나와요. 어쨌든 두루두루 나온다. 자료 먼저 보면 자료, 직무 기능 중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는 없지만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조상의 표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 이 자료와 관련된 것은 뭐예요? 자료를 그 밑에 자료를 종합한다. 사람이 이 자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자료를 종합한다. 자료를 조정한다.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를 계산한다. 자료를 기록한다. 자료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쓸 수 있을 정도로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직무 기능 중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숫자, 단어, 기호 등등 구두상 표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 6-7 가지씩 각각 개별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외운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하나 외워야 된다고 한다면 자료, 사람, 사물 중에서 자료와 관련된 제반 기능들은 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두 문자 따서 외울게요. 앞 글자만 그냥 따서 외우세요. 종조, 분수, 계기비. 종조, 분수, 계기비 정도죠. 6가지 쓰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과 관련된 거 한번 보죠. 사람. 그 자료와 관련된 기능에서 그 직업 상담사는 자료 중에서 뭐랑 관련이 깊어 보이세요? 직업 상담사는 자료 중에서 뭐랑 관련이 깊을까요? 조정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깊다고 나와요. 조정, 조정. 조정만 한번 읽어보죠.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 결정을 실행하거나 상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를 쓰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분석, 뭐 수집, 계산, 기록 중에 뭐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고 거기다가 거기에 맞는 걸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좀 보고 이건 종합이구나. 이건 조정이구나.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종조, 분수, 계비기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사람과 관련된 거 보죠. 사람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계산 있죠. 계산. 자료 중에서 계산이요. 계산 한번 보면 수를 세는 거 포함이다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 계산에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에서 좀 물어보거든요. 그다음에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직무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문을 한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협의를 한다. 사람을 교육한다. 사람을 감독한다. 사람에게 오락을 제공한다. 사람에게 설득을 한다. 라고 사람과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직업 상담사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딱 봐도 자문 같은 거랑 관련이 있어 보죠. 자문. 어쨌든 얘는요. 그래도 굳이 두 문자를 따지 않아도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한 3-4개 정도는 그냥 외워질 거예요. 그쵸? 사람을 자문한다. 사람과 협의한다. 사람을 교육한다. 사람을 감독한다. 사람에게 오락 제공을 한다. 사람을 설득한다. 얘는 굳이 두 문자 따서 암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뒤에 것도 외워야 된다는 얘기니까. 욕심 있으신 분들은 외우시는데 그냥 요 정도 보고 그냥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문 한번 읽어보면 인격적 문제를 상담하고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당연히 이게 직업상담사의 역할과 관련이 깊겠죠. 직업상담사는 이 직무 기능 중에서 사람과 관련해서 뭐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 자문과 관련성이 깊다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하거나 정보 의견을 교환한다. 교육을 한다. 교육을 시킨다. 기술적 문제를 조언한다. 감독을 한다. 적절하게 부여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오락을 제공한다.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그다음에 설득, 구매하고 권유하도록 설득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됐습니다.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련성을 맺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과 관련성을 맺는가. 직업 상담사는 자문과 관련성이 높다 정도. 그다음에 넘어와서요. 더 있어요. 그다음에 말하기 신호, 사람과 관련해서 언어 신호를 사용해 정보를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한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사람의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각적 반응이 수반된다. 요 정도 그냥 읽어 보시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한 6가지 정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요. 사물과 관련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사람과 구분되는 무생물. 우리가 이전에 사람과 관련되는 거는 위에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요. 사람과 구별되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생물과 관련되는 거, 뭐 기계랑 관련을 맺는다든지 설비와 관련을 맺는다든지 공구와 관련을 맺는다든지 이런 그 어떤 제품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사물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면 설치한다, 그다음에 정밀 작업한다, 제어 조작한다, 조작 운전한다, 수동 조작한다, 유지한다, 투입 인출한다, 그다음에 뭐 단순 작업한다. 요 정도예요. 이거 실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기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 세부 사항들이 필기에 자주 나오거든요. 필기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하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하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설치, 다음 중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궁극적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 부위 공구,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물 또는 재료를 뭐 조종하거나 정위치시키는 것을 사람과 사물과 관련된 직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 주고 그럼 정밀 작업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 받고 정밀 작업 받고요. 그다음에 제어 조작 보면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하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는 설비를 조정한다. 이걸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작 운전. 수행되는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해야 되고 움직임을 제어한다. 이게 바로 조작 운전. 그다음에 수동 조작. 그 기계 설비 또는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 또는 위치할 수 있도록 신체 부위 또는 공구 또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는 걸 수동 조작이라고 하고요. 유지한다. 그다음에 투입 인출한다. 그다음에 단순 작업한다. 요건 읽어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시겠고 필기 위주로 나오니까 뭐 그냥 요것은 요것이다. 이 정도 알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직업 상담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계나 설비를 다루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없음이라고 나와요. 관련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국 직업사전에 보면. 됐고 그다음에 작업 강도 얘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에요. 네, 얘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고 작업 강도는 중요해요. 정신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노동 강도까지는 고려한 거 아니에요. 필기와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뭐다? 육체적 강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요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 사실 이렇게 계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하게 되면은 분석하는 게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뭐만 갖고 육체적인 강도만 가지고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 상담사 딱 봐도 뭐예요? 육체만 갖고 봤을 때, 육체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변론을 하고, 육체만 봤을 때는 그냥 아주 가벼운 작업 정도의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뭐 대단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보면, 얘도 시험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필기에도 나올 수 있고요.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숫자 위주로 잘 기억을 해요. 숫자 위주.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5단계죠. 아주 가벼운 작업,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인데 숫자 위주로 4 기억하고 4. 그다음에 84, 4, 84. 그다음에 20, 10. 그다음에 40, 20. 그다음에 40, 20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5단계예요. 보면 아주 가벼운 작업은 뭐예요? 최고 4kg의 물건, 최고 4kg, 숫자 4, 그 다음에 장부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거, 직업상담사.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이요. 84죠, 84. 최고 8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4kg. 그 다음에 보통 작업, 최고 20이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0kg. 힘든 작업, 최고 40kg, 그 다음에 20kg 정도 물건, 보통 20kg. 그다음 아주 힘든 작업, 보통 한 이제 40kg 이상의 물건, 이번에는 40kg 이상. 40kg 이게 많이 헷갈려요. 힘든 작업이랑 아주 힘든 작업이랑 헷갈리거든요. 힘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40kg고요. 아주 힘든 작업 같은 경우는 40kg 이상이에요. 40kg 이상. 뭐 80이 됐고 100이 됐고 이런 식인 거죠. 40kg 이상이고 그다음에 20kg 이상의 물건,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하게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만약에 실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구멍 뚫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에 구멍 뚫어서 출제하는 방식일 거예요. 혹은 이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보시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작업 강도의 결정 기준, 이게 아주 힘든 작업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아니면 뭐 아주 뭐 가벼운 정도의 작업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나열한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도대체 이게 힘든 작업인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가벼운 직업인지를 결정하는데, 보면 들어 올리고 운반하고 밀고 당기고, 뭐다? 들어 올리고 운반하고 밀고 당기고, 들어 올리고 운반하고, 들어 올려서 운반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도 굳이 두 문자 같은 걸로 암기하지 마세요. 들어 올린다, 운반한다, 그래서 밀고 당긴다,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들어 올림,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린다. 이것도 굳이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내용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막 달달 암기해서 써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린다. 그죠? 운반한다. 다른 곳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다음에 민다.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가한 쪽에서 움직이게 한다. 그 다음에 당긴다. 물체에 힘을 가하여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요 정도 쓰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빈출은 아니에요. 빈출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육체활동,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직업사전의 메인 요소예요? 메인? 아니요. 부가직업정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부가직업정보. 보면,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육체활동이에요. 육체활동. 어느 정도의 육체활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 능력을 나타내. 어떤 부위에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체활동 한번 읽어보면, 육체활동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균형 감각, 웅크림, 손, 언어력, 청각, 시각 등이 요구되는 직업인지를 보여준다. 뭐 이 직업을 할 때는 웅크림 능력을 가져야 된다. 손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보면 균형 감각, 그다음에 웅크리는 동작, 손을 사용하는 동작, 그다음에 언어력, 의사 표현하는 언어력, 그다음에 청각, 듣는 직업, 시각적인 활용, 이렇게요. 어떤 것들인지. 근데 우리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언어력이 제가 봤을 때 주된 요소로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직업사전에서는 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공란이더라고요. 육체 활동과 관련해서 공란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체 능력이 필요한가예요. 이게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데 둘 다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만약에 나와서 틀리면 좀 억울하거든요. 보통 실기엔 한 4가지 정도 쓰라 정도 나올 거예요. 4가지 정도. 균웅청시, 손원청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자고요. 균웅, 손원청시 앞에만 따서 손원청시라고 기억을 해서 한 4가지만 기억을 해도 되고요. 손원청시, 뭐 욕심 난다 그럼 6가지, 균웅, 손원청시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업장소, 이건 쉽죠. 이건 쉬워요. 어쨌든 작업장소는 작업을 하는 장소예요. 실내냐 실외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직상사는 어디예요? 당연히 실내죠, 실내.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작업 장소 기준으로 해서 작업 장소, 작업 장소와 관련해서 아니다. 이거는 뭐 조금 뒤에 가서 보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작업 환경 한번 보죠. 작업 환경. 작업 환경은 여기는 실기는 말고 필기에 가끔 나와요. 필기에. 작업 환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작업 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작업 환경을 조사한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방문하고, 또한 정확한 측정 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사 당시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 반응 및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작업 환경이 어떤가? 굉장히 뭐 소음이 시끄럽게 난다든지, 소음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진이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필기와 관련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조사하는 담당자, 내가 이 직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환경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방문을 해서 내가 소음 측정을 해요. 근데 뭐 내가 소음 측정기를 가져간 것도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직무 환경에 존재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모든 측정기구나 판단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죠. 어쨌든 조사 당시에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 반응이나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작업자의 반응은 배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작업자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죠? 조사자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만 가지고 측정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필기에 나오면 그거 틀린 거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소음이 많다든지 분진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직상사랑은 사실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유사명칭이에요. 유사명칭. 얘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필기에. 결국에 사실 같은 직업인데 이름만 다른 경우들이 있죠. 이름만 다른 경우. 직업 상담사를 기준으로는 뭐 직업 상담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유사 명칭은 현장에서 본 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본 직업명과 사실상 동일하다, 약간은 상이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틀려요, 그건.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보험 모집인은 생활설계사, 보험 영업사원이라는 유사 명칭을 가지는데 이는 동일한 직무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직업, 관련 직업은 직무 자체가 좀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 환경운동가면 뭐 시민운동가, 인권운동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묶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이나 면허, 어떠한 자격증이나 어떠한 면허증이 필요한가예요. 직상사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한국 그 표준 산업분류코드, 한국 표준 직업분류코드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조사연도요. 조사연도.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조사연도. 해당 직업의 조사가 해당 직업 직무 조사가 실시된 연도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총합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그 필기 시험에 여태까지 본 내용 중에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의외로 없었어요. 의외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정보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 한국 직업사전에는 뭐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요. 시험 문제 다음 중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럼 한국 직업사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른 어떤 직업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실게요.